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은 대체로 춥다는 이야기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도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에게 건축 상담을 온 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으로 이분이 유튜브를 보니까 상가주택, 단독주택이 춥고 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사실 이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는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또 어쩌다가 자신이 경험한 잘못된 사례로 지나치게 부풀려 이야기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에 대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마을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특히 이러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해 본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을 말씀드려 보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춥다? 네, 춥고 난방비가 많이 드는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단열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단열이라는 것은 외벽과 창문, 지붕, 바닥 등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단열이 중요한 것으로, 사실 이 단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간단하며, 또 단열을 위한 단열 자재나 단열 공사비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결국 도면대로 공사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즉 부실공사가 주요 원인인 것이죠. 이는 정부에서도 단열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에 관한 기준은 계속 강화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건축 허가 과정도 철저할 뿐만 아니라 감리나 특검 등 관리 시스템의 발달로 현행 규정대로만 시공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문제는 부실 시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춥다고 하는 것은 단열 기준이 철저하지 않았던 시절에 건축되었거나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적정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한 탓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시공의 품질 문제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비와 적정한 공사 기간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공 품질상의 문제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춥다거나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런 주택들이 춥다는 오해가 있어서 최근 건축되고 있는 단독주택 등은 단열재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3중 단열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보다도 단열이 우수하기도 하고, 소위 패시브 하우스 개념으로 건축된 단독주택도 많아 이러한 점에서는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단열재와 단열 규정 등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과거와 같이 단열 기준이 미흡한 시절에 건축했다거나 또는 난림공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최근 건축된 집으로서 설계를 제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도면으로 합리적인 공사비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단열재의 종류나 규정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는 단열에 대한 자료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정도로 단열의 모든 것을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적정한 공사비와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요즘에는 과거와는 달리 적어도 소위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이런 단열재나 단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는, 글쎄요, 제가 이제까지 건축 현장에서 설계와 건축, 감리, 특급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10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법과 규정을 잘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설계하고 엄격히 검토하여 건축 허가를 받는다 해도, 또 제 아무리 감리와 특검을 철저히 한다 해도
만약에 적정하지 않은 공사비로 적정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다면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한 사람의 도덕을 못 잡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어설프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자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이 적정한 공사비의 산정과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건설 분야는 오래전부터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난림공사니 악덕업자니 여러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 했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평생 설계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못된 업체나 악덕업자는 보지 못한 것 같고, 또 최근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건축을 전공하고 장인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기술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집장사라 해서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저 미장이나 방수를 하다가 어깨너머로 건축을 배운 사람들이 소규모 공사를 하기도 했고, 또 그 시절에는 단열 규정이니 건축 허가, 감리, 특검 등 시스템도 부실했으며 자재도 공사 방법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업체들도 전문가들도 시스템도 자재도 공법도 모두가 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개선되었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단열재와 단열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열재와 단열공법에 대하여 공부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만든 자료를 보셨으면 합니다. 꼭 그런 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떤 유튜브를 보면 잘못 지은 집에서, 그것도 겨우 1년 정도 살아본 어설픈 경험과 지식으로 마치 모든 전원주택이나 모든 단독주택들이 춥고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것처럼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작한 단열재와 단열공법에 대하여 2편으로 제작된 영상,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들인데, 이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좀 길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의 단열에 대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춥다, 두 번째로는 문제는 부실시공이다, 세 번째로는 단열재, 단열 규정 등은 복잡하고 어렵다, 네 번째로는 10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 또 다섯 번째로는 단열재와 단열공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계속되는 더 유익하고 참고가 되는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